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외국 교육관 지원에서 어쨌든 저번에 그 합의 각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 요소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 계약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네.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합의 각서라는 게 전체적인 법적보다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한 법적인 거는 완벽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률 상담소에 그 자문을 받으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형 부분, 로펌의 국제 변호사 통해서 네, 네.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저기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까지 넣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굉장히 지금 그 계약 체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그 대회비로 받아봤지만 사실 그 많은 페이지를 원문도 있고 해석문도 있다 해도 다 살피긴 힘들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전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어쩜 법적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교육원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거는 이제 준비하실 거고 마스터 플랜도 할 텐데 학교 디자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네, 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배치 안이라든가 네. 그 학급수라든가 기초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4월 달에 저희 실무진들이 학교를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저기 그래서 본 예, 저 예, 예. 미국으로.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할 거고 또 학교에서 이제 생각하는 의견도 저희가 좀 받아서 인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본청을 갈 때, 본교 갈 때는 뭐 전문가가 따라가나요? 전문가 동행은 없고요. 도시공사하고 저희 실무진들만 갑니다. 도시공사. 뭐 하긴 뭐 설계자를 누구를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하고 지금의 학교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 이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서 보면은 지금 인건비가 꽤 많아요. 프로그램보다는.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센터에 네, 이제 이 마을 공동체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마을 그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그동안은 이제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이제 도에서 그 기간제를 그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서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2명을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4시가 처음에는 이제 1명으로 줄어서 4시가 됐다가 다시 이제 2명으로 이제 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예, 증액이 돼서 뭐 잘하는 건 좋은데 그랬을 때 프로그램비 비율은 의외로 적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 참여하는 부분은 어때요?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나요? 어떤 상태예요? 네, 조금씩 이제 늘고 있습니다. 요 예산 외에 이제 다른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네.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거점 사업으로 해서 네.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결론이 나서 지속 가능하면서 계속 이게 이어져 가고는 있나요? 씨앗기 뭐 이렇게
계속 갈 때 보면은 어떤 네, 그 C학기에는 이제 많은 부분이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C학기에서 성과를 낸 부분이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또 지속되는 그 공동체가 열매기로 또 넘어가서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진입했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그런 공동체도 많이 있지만 네, 저희가 이런 기간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공동체들이 그 열매기까지 가고 또 거점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제 분들에 대한 예산이 더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에서는 미흡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는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페스티벌이나 성과 공유회 요 부분에 대한 예산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본 예산에는 그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네. 그 많이 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C학기 오신 분이 열매기까지 가나요? 다는 못 가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갑니다. 네. 그러면 최종 처음엔 몇 분 정도 시작을 해요? 그 처음에는 그 단체를 저희가 그 공모를 하면 C학기 같은 경우에 한 15개 정도는 이제 가는데 열매기까지 가는 거는 한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못 가네요. 그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처음에 시작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계속 C학기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좀 못하신 분이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합해서 하기도 하나요? 새로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다시 가지고. 구성원들 변경해서 또 신청도 하십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이게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은 그 수소 실증화 지원센터를 우리가 짓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 여기 뭐 그렇습니다. 판넬 지붕을 판넬로 해요? 13페이지 보면 시공 비용 판넬 지붕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게 짓는 게 뭐 이렇게 아, 이제 그 부분은 네. 그 시험 평가동의 경우에는 네. 그 지붕이 이제 판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 지원동은 이제 정식 그 건물처럼 이렇게 지어지는 거고요. 네. 시험 평가동은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사실은 지붕보다는 네. 옆에 이제 방호벽이라든가 응, 응. 그런데 이제 들어가고 지붕은 이제 판넬로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판넬이면 뭐 나중에 뭐 그럴 일을 드물게 하지만 바람이 되게 태풍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괜찮겠어요? 설계 설계, 단계에서 네. 그런 이제 구조적인 한번 잘 부분까지 살펴보세요. 검토해서 이제 설계가 된 부분이라서요. 어. 네. 왜냐면 다 져놓고 또 위에서 기계 같은 걸 들여놓은 상태에서 혹시 그런 게 문제되지가 않으니까 뭐 그분들이 더 잘 알아서 설계는 하겠지만 한 번 더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더 이거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다 되면 유지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유지비는 이제 정부에서 네. 이제 지원되는 사업들을 또 유치해서 기업 지원 사업들을 여기 이 센터에서 또 지원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초기 운영비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건립 단계에서는 네. 건립의 지금 주체도 네.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이제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이라고 네, 네.
거기서 이 구축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쪽에서 운영을 또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업 지원 사업들을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초창기에 그걸 못 받은다 했으면 운영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청정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업들을 기획하고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거네. 일단 짓기는 하되 뭐 그런 사업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유지하고 이런 걸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이제 기업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수전의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치를 해와야 이 센터를 좀 운영할 수가 근데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확히 해야지. 예를 들면 건물은 줬는데 기업이 안 들어온다거나 물론 나중엔 들어올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이게 뭐 딱 들어온다 이게 물론 그 안에 영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없는 거네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제 아니 짓는 거야 뭐 정해진 액수가 지금 다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어지지. 저희 다른 지역의 센터의 경우에는 네. 이제 지자체 소유로 해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그 기관에 주고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이 센터가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청정위원이라는 별도 연구원에서 이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러면 좋아요. 짓고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뭐 200% 300%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시에 어떤 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희도 이제 지원해서 그 청정위원하고 같이 그 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지금부터 이제 협의를 하고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요즘 건물 져놓고 임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차를 사는 건 사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돌아가려면 유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거 좀 잘 챙겨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 AI과 보면 14페이지에 지금 도로를 건설하고 있어요. AI과에서 만드는 도로가 몇 개예요, 지금? 요거 포함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2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거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요거까지 하면 2개가 두 되겠습니다. 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도로를 어쨌든 만들어서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AI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거나 또는 도로가에서 하는 거나 다 이제 제가 요번에 좀 생각해 본 건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하청업자든 원청업자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예를 기본 들어서 회사를 선정하면은 그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공개 경쟁이 기본이고요. 네. 공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업체들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다 검증은 마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긴 당연히 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고요. 계약 단계에서는 분명히 멀쩡한 회사가 중간에 이제 운영하다가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이제 원청업자고 하청업자 또 거기에 들어오시는 각종 그 업체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속 기성만 줬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금 집행에 관한 것도 계속 이제 점검은 하는데요. 네네. 뭐 이제 지금 저희 브레인시티 4-2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이제 하청 업체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보증보험을 받아 놓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적으로까지 가면 계속 뭐 그게 시일이 걸려서 돈을 늦게 받으면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달, 두 달 연체가 되면 일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국장님 어떤 안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언젠간 받겠지만 법정 투쟁 가면 시일이 걸려요. 그럼 실질적으로 포크레인 기사나 중장비 업체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저희가 이제 공직 원청 회사 선정할 때 뭐 법적 절차를 밟는 거고 그다음에 하도급은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데 그 이하에 또 장비라든지 이런 지역에 전문 건설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서로 대금 미지급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간히 발생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사 관계인데 저희가 이제 발주처기 때문에 그런 네. 민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중재에 나서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재를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 기성을 줄 때 좀 확인들 좀 해줘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오영훈 과장님 네, 잘하고 알겠습니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은 여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 쪽은 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네네. 그다음에 이 강수영 스마트 시티 지금 몇 프로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55%? 벌써 4월인데 이게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완성한다는 거나요? 네, 계획상은 올 말까지입니다. 계획상이요? 네. 우리 전에 현장 탐방 갔을 때 6월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그 어떤 플랫폼 개발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인증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한 것도 계속 이제 그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업 같으면 이게 용납이 될까요? 프로젝트를 했고 정해진 시일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핑계가 우리가 예산 안 준 것처럼 표현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때 못하면 이거는 말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게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이에요? 일단은 뭐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 나름대로 그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검토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예. 아니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데 자기들이 계획서 써냈잖아요.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맞지를 말았어야죠. 아니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게 또 뭐 있어요? 다 있는 거 같이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현장할 때 6월이면 된다. 근데 이제 12월 가서 안 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약상에 뭐 보상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그냥 마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까지 한 85억 정도가 이제 저희가 지급을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까지 끝내려면은 그 이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준비하고 확실히 가면 우리가 예산을 안 준 건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이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그 뭐 업체에서는 이제 뭐 준비를 계속해서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120억을 다 받았는데 매칭을 다 못했고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승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예산 시장님 예산 심사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좀 이게 좀 일이 잘 깜짝한 됐으면 예산은 다 드릴 수 있었어요. 뭐 우리가 예산 안 줘서 못한 것처럼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과장님 서두에 여기가 말씀 대지 예. 전공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대지전공 포함되어 앞으로 있습니다. 계획 플랜 짜가지고 네. 과장님하고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쯤 그 대지 전공하고 들어오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지금 심사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미래 도시 전략국 저희가 이제 이 본 예산 심사한 지 뭐 한 뭐 1월달 뭐 승인돼서 1월달부터 이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 2개월 좀 넘었어요. 오늘 3월 19일이니까 뭐 한 2개월 한 19일 정도 됐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경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1차 추가 경정 예산이 안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래 도시 전략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세입 예산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스마트 도시가가 좀 정부 자금채 채권 발행 뭐 한 52억 정도가 이제 세입으로 좀 잡혀 있고 아까 이제 도로 관련돼서 위수탁 관련돼서 이제 한 3억 8,400만 원 정도가 좀 잡혀 있고 이 세출을 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뭐 여기 미래도시 전략국이 한 142억 정도 약 142억 정도 기존 대비 뭐 기존 한 522억 정도에서 한 664억 정도로 한 27.24% 정도가 좀 증액 편성 세출 예산 편성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중에 이제 미래 전략과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가 한 85억 정도 약 되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아까 뭐 반도체 AI과야 뭐 도로 관련돼서 한 3억 8천 정도 저기 세출 증액해서 오신 것 같고 기업 투자가야 뭐 한 2억 7천 정도 뭐 2억 8천 약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 예산 추경 예산 관련돼서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효율성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경정할 필요성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뭐 1차 추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을 세웠다가 또 잘못 세워가지고 뭐 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여기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나름대로 이 사업 과마다 이제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본 예산에 못 세웠거나 뭐 본 예산 세웠을 때도 뭐 각 그 예산 관련 기획에서 또 뭐 나름대로 조정이 일어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또 삭감돼서 또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좀 질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아까 지방채 발행 뭐 한 52억 정도, 52억 8,900만 원, 뭐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 뭐 도시재생기금, 국토부 뭐 관련된 변동금리 적용해서 도시재생기금 한 7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해서 저기 이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기본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요 관련돼서 워낙 좀 많은 세출을 갖고 이제 미래 전략과하고 이 스마트 도시과에 거기 집중되게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또 국제학교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4페이지 이 외국 교육기관 지원
4페이지 전에 저희 청사 유지 관리를 다시 한번 좀 여기까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좀 세웠던 학부액에서 한 뭐 많지는 않지만 199만 4천 원 정도가 이제 이게 계상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제 증감 사유를 보면 이제 청사 유지 관리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조금 설명에 부연설 저기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아까 복합기도 뭐 한 대에서 두 대로 뭐 이렇게 바꾸신다고 했어요. 필요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계산이 제가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산출 내역 자체가 조금 이게 자꾸 바뀌어요. 본 예산에 계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짜맞추기 식으로 이런 게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만 4천 원 곱하기 두 대에서 9개월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 예산 때는 어떻게 잡았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봤을 때 복합기 임대료 그 당시에는 한 대 잡으셨는데 1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 한 대로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조사해서 뭐한 대에서 드렸고요. 두 대 늘어나는 건 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 변동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데보다 뭐 인원이 증가하거나 사무실의 변동에 의해서 뭐 두 대가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뭐 그거는 뭐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 산출 내역을 하게 되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이 어떻게 보면은 산출할 때 필요한 그걸 갖고 하셔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10만 원으로 12개월 했다가 뭐 3개월은 이제 어차피 계약이 어떻게 됐든 저기 돼서 9개월로 변경해가지고 한 거는 이해하는데 왜 임대료가 10만 원에서 갑자기 이제 이 15만 원으로 바뀌었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편리상으로 계산상으로 맞추려고 하신 건지 이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요. 예. 계속 부서들이 이게 이제 이쪽에다 편성했다가 편의점 아까 통계목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정확성을 좀 갖고 근거를 갖고 견적서도 정확하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지만 꼭 필요하게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쓰는데 그냥 막 세웠다가 뭐 안 되면 또 이렇게 바꾸고 하시면은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도 뭐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차치해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성을 갖고 세워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저희 4페이지 외국 교육기관 지원 있잖아요, 지원.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본 예산에서 세웠을 때는 얼마 세웠었죠? 외국 교육기관 지원은 설립 추진하면서 세웠던 금액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추경이 처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1월 15일 날 계약이 최종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계약 이후에 학교하고 이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학교가 이제 신청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한 1억 4,700만 원 세웠던 게 그 1월 달 그 계약 체결 전에 다 소진이 됐나요?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예상해서 본연 예산에 담았던 것은 앞에 있는 이제 청사 유지 관리비라든가 저희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본 예산에 담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한 1억 4,752만 원 정도 세운 거를 산출 내역을 보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일반 수용비로 세운 게 1,120만 원 세웠고요. 외국 교육기관 설립 자문수당 64만 원. 평택시 외국 교육기관 자원 지원위원회 수당. 그다음 외국 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라고 있어요. 8천만 원을 세운 게 있어요. 그 제가 물어보는 게 8천만 원을 세운 게 있어요. 이 본 예산에서
1억 4,752만 원 안에. 근데 여기 보면은 6페이지 보면 법률 자문 용역이 한 1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본 예산에 있는 그 법률 자문비 8천만 원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입장의 법률 자문을 받고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 외국교육기관 지원의 법률 자문비는 학교 측에서도 학교를 설립하고 한국 내에서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이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직원분 7명이 그쪽에 가서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8명인가요? 학교 측에서는 8명. 8이죠. 그럼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쪽에 법률 자문 용역 따로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용역비 쓰고 여기는 여기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좀 모르시고 계잖아요. 이거 설립 추진에 대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준비 관련된 이 업무에서 필요한 금액을 세운 거잖아요. 1억 4천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주체는 이제 학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은 이제 학교와 이제 협상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자문을 받아왔던 거고 이후에 이제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건축비 마련이라든가 또 LH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은 다 거기에 한 사무실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준비금을 세워서 나눠서 그쪽에서 써야 되는데 이쪽에 따로 세워놓고 여기 또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이 국내 협의하고 국외 협의하고 마스터 플랜 이런 거 다 여기다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아니,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세운 거는 저희 직원 7명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다 그렇습니다. 학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학교에 있는 분들만 통신 인터넷비도 그럼 다 그럼 별도로 세우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정망을 쓰지만 본 그 학교 측에서는 이제 민간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자문수단 뭐 이런 것도 다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세웠던 거는 저희 평택시 직원이 관련 직원분들 거기에 7분 가 있어도 여기에 세운 예산을 절대 저희가 쓸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집행 주체는 학교고요. 다만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그쪽 자문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저희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이제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뭐 출장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은 학교가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좀 다 세운 거예요? 예, 차량도 그 학교 관계자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 직원도 같이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 학교 인력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의 그럼 저희 7명이 거기에 파견돼서 갈 이유가 뭐예요? 여기 다 예산이고 별도로 다 쓰는데 그냥 인근에서 있으면서 회의만 하면 되지 굳이 뭐 거기 가서 전혀 예산도 그렇고 다 이쪽 별도로 하면 거기 그냥 사무실 얻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치 단계에서부터 제안을 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학교 입장에서도 이번에 신규 인력들 그다음에 파견 인력들이 해외에 와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뭐 도교육청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방 그 적응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물론 설립하고 운영해야겠지만 이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잘 설립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또 이제 저희 몫이다 보니 그러면 양쪽에서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래서 이제 시너지를 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공간에서 이제 근무하도록 그렇게 같이 준비단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그 미국에 설립될 이 애니라이트 스쿨 여기에 갈 출장 계획은 뭐 갖고 계신가요? 저희 시 직원 지금 당장 그 4월 달에는
지금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건축 계획이나 그다음에 학교 운영 계획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화상 회의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현장 가서 담당자들하고 미팅하고 그런 내용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와야 돼서 지금 이제 4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진행하면서 필요하게 되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세운 예산에 국외 업무 여기에 세워놓은 거에 여기에 다 계획을 잡아놓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본 예산에. 예, 그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건 번 예산을 활용해서 가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 이 여기는 뭐그 그렇죠. 이 학교 관계자들이 이제 그분들도 여기 파견 나와 있으니까 명확하게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지금 이 추경에 세운 거는 거기 8분에 관해서 모든 적용되는 예산이 좀 반영된 거고 이 1억 4,700만 원을 본 예산에 세운 거는 저희 이제 7분에 대한 직원분에 대한 거기 관련된 차량이든 뭐든 또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 법률 검토, 그 외국 뭐 출장 이건 다 여기에 세워놓은 거라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요.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관련돼서 이게 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혼돈이 생겨서 제가 좀 이걸 보다 보면 혼돈이 생겨서 지금 자꾸 질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실이 저도 이제 이 그 옆에다가 얻었다고 하는데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덕동에다가 얻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적인 것도 봤을 경우도요. 근데 뭐 따로 여기다 뭐 세운 이유가 있나요? 저기 얻은 이유가?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는 사무실이다 보니 그 학교 관계자도 있지만 이제 시하고 또 긴밀하게 또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학교만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면 의원님 말씀처럼 고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함께 사용하다 보니 시청 인근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거의 우리 7분들이 뭐 거의 관련된 직원분들이 다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굳이 뭐 시하고 협의할 때는 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뭐 그런 보고 체계나 그럴 때만 빼고는 거의 현장에서 계속 건축 관련된 뭐 여기 보니까 8분 중에서 인건비를 봐도 뭐 행정, 건축 담당, 뭐 설립,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이 현장하고 되게 많이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워낙 사업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고 제대로 또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이 뭐 우리 평택시 또 특히 이제 고덕동에 있는 뭐 주민분들 동민분들 포함해서 워낙 큰 사업을 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서 좀 정확하고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도 좀 신중을 좀 기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3페이지 기업지원과인가요?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하면은 뭐 한 350만 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뭐 본 예산에 올릴 때 이런 시설 관리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금액은 좀 안 올리나요? 기본적인 시설 뭐 장비 유지비 같은 건 올리는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예. 올 겨울에 동절기 지나면서 갑자기 이제 타일이 부서져 내려가지고 긴급하게 이래 추격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 같은 게 없나요? 본 예산? 수선 유지비는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수선 유지비는 되게 기본적으로 한 5, 600 정도 되겠습니다. 1년간 운영하는데. 근데 지금 5, 600이 없습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쓰면은 지금 이거를 아니 그걸 쓰고 그래서 발생이 되면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올리고 유지비를 그냥 갖고 기본 있는 데는 시설 것도 유지비 그렇고 600만 원에서 이거 350만 원을 쓰면은 기존에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변수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때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CCTV 시스템 구축인가요? 요 관련된 이 저희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이 시스템이 요 관련돼 가지고 워낙 뭐 많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의 건수를 말씀. 예, 예. 건의가 보통 1년에 한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는 여기 한 10개소, 지능형 방범 CCTV 성능 개선 교체 설치 한 20개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업량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출 송출하고 이렇게 좀 이 감액이 된 이유가 좀 어떻게 된 거죠? 이 통계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비로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설치를 하면서 이제 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목상 감리비로 별도로 해서 이제 분리를 한 겁니다. 아, 감리부 통계목 변경 시설비에서 감리비로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뭐 통계목 변경 이렇게 편성했다가 이쪽으로 또 분류하고 좀 더 정확성을 좀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이 관련 부서들이.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해서 뭐 편성을 하셨겠지만은 더 좀 정확성하고 꼭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정확하게 산출을 좀 정확성을 좀 기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궁금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서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이쪽에 그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그 총 사업비 도시재생 사업비가 지금 도시비 합쳐가지고 46억 8천만 원이 지금 계산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이제 끝나는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죠.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그 서정 역세권 55 에비뉴 조성 사업 중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6억 5,500만 원이 이제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야외 공연장 관람석 규모를 축소, 도로 정비 절삭 후 재포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지금 전략된 건가요? 지금 이 총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기존에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본 예산 때 정리 그 변경된 부분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은 그 지금 상가 간판에 대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 부분이 있고 일부 이제 사업이 그 사업 대상지 확정하고 사업 끝난 알아요. 부분에서 그건 예, 아는데요. 여기 지금 그 6억 5,500만 원 속에 그 야외 공연장 관람석 규모가 축소됐다가 이렇게 돼서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축소된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제 그쪽에 이제 공간적으로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 부분적으로 이제 그 관련 부분이 좀 축소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가보셨어요? 현장 가봤습니다. 근데 뭐 그때 축소된 부분 관람석 자리를 몇 개를 축소를 한 거예요? 몇 개에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 예. 별도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그 에비뉴 그 뉴페스타 사업이 3억 6천만 원이 이게 지금 감액됐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도시재생협의체하고 그 용역사후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 거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 사업을 못한 거는 어차피 예산이 계산이 됐었는데 사업을 못한 거는 이게 고스란히 우리 집행부 관리 부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그 도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계산됐는데 이걸 못하게 된 사업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그 희망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못 쓰고 이렇게 지금 다시 그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이 사업 하실 건가요?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공모할 때 공모 진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할 건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 조달청을 통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만 그 등록된 업체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그 네. 자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이제 계약이나 업체 선정을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이게 이런 예산들이 됐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구도심의 그 균형 격차가 많이 심해서 이런 예산이 계산이 됐던 건데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올해는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또 반납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도시재생협의체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좀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260일의 임시회를 끝으로 구대의회 기획행정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맞대는 마지막 회기이라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미래도시 전략국진과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국은 평택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추경 예산이 발전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평택의 그 평택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국장님과 우리 각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응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